가장 특별한 것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1박 2일 별장 외출이었다. 회장님도 좀 쉬셔야 해요. 너 때문에 쉴 수가 없어. 김 회장의 고백 같은 말에 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끝사랑 연가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8시 김 회장의 침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온 것은 새로 들어온 메이드 영순이었다. 그녀의 하얀 유니폼은 일반적인 메이드복과는 달랐다. 품질 좋은 원단으로 만들어진 단정한 옷차림은 그녀의 교양 있는 인상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윤 여사가 직접 구해온 전담 메이드였다. 대학을 졸업한 영수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가 된 과부였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그녀에게 이 일은 절실했고 윤 여사가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수 하지만 그 대가는 분명했다. 김 회장의 모든 일상에 동행하는 것. 침실에서의 밤 시간, 서재에서의 업무 시간, 정원 산책, 그리고 병원 진료까지 그녀는 김 회장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야 했다. 가장 특별한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1박 2일 별장 외출이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지만 영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김 회장이 침대에 앉은 채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7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구는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은발의 머리카락은 잘 정돈되어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은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예리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순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온화했다. 윤 여사가 그녀를 선택한 이유를 김 회장도 이해할 수 있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는 인상, 그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침착함. 첫날 밤 영수는 침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침대에 누웠다. 김 회장의 수면 패턴을 파악하고 밤중에 필요한 것들을 즉시 제공해야 하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었다. 심장약물 복용 시간, 혈압 측정, 그리고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순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김 회장이 기상하기 전에 방 안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복용할 약들을 준비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서재로 이동해 김 회장의 업무를 보조했다. 중요한 전화나 방문객이 있을 때는 조용히 차를 준비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다. 오후에는 정원 산책에 동행했다.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적당한 운동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저녁 식사 후에는 다시 침실로 돌아와 김 회장의 개인 시간을 보조했다. 독서를 할 때는 조명을 조절하고 TV를 볼 때는 볼륨을 맞춰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비밀이라는 조건이었다.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김 회장의 개인적인 사생활,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었다. 가족들, 친구들, 심지어 자신의 딸에게도 그저 재벌가에서 간병인 일을 한다고만 말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영수는 이 집의 특별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김 회장과 윤 여사는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였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했다. 윤 여사는 2층의 별실을 사용했고 김 회장은 1층의 주침실을 혼자 사용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거의 만나지 않았다. 영순이 주목한 것은 윤 여사의 외출 패턴이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그녀는 정장을 차려입고 외출했다. 돌아오는 시간은 저녁 늦은 시간이었고 때로는 다음 날 아침에 들어오기도 했다. 김 회장은 그런 아내의 외출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 집 분위기에 적응은 됐나? 어느 저녁 김 회장이 물었다. 네, 편안합니다. 다행이구나.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면 된다. 그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에서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많았지만 말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첫 달의 마지막 주, 드디어 별장 외출날이 왔다. 영수는 작은 여행 가방을 챙겨 김 회장과 함께 차에 올랐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영수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보수는 높았지만 그 대가로 요구되는 것은 절대 비밀이었다. 그리고 영수는 그 비밀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 회장이 60이 되던 해, 그와 윤 여사 사이에는 은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불문율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재벌가 부부였다. 공식 석상에서는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고 언론에 노출될 때도 금슬 좋은 부부로 비춰졌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침실은 10년 전부터 텅 비어 있었다. 부부로서의 의무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에 가까웠다. 이런 관계는 그들만의 선택이었고 나름대로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윤 여사 역시 철저히 비밀 위에 자신만의 삶을 즐겼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의 외출은 젊은 남자와의 만남이었다. 그는 윤 여사보다 15살 어린 미술 강사였다. 화랑에서 처음 만난 그들은 예술에 대한 공통 관심사로 가까워졌고 이제는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윤 여사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매우 신중했고 계산적이었다. 만남의 장소는 항상 바뀌었고 연락 방법도 비밀스러웠다. 무엇보다 상대방 선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다. 언론에 노출될 위험이 없는 사람, 금전적 욕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집안의 규칙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했다. 외부에는 절대 알려지면 안 된다는 것과 그 어떤 스캔들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이 두 가지 조건만 지킨다면 서로의 사생활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김 회장도 윤 여사의 외출에 대해 묻지 않았고 윤 여사도 김 회장의 개인적인 만남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영수는 달랐다. 윤 여사가 처음 그녀를 면접했을 때부터 느꼈던 미묘한 위험 신호가 있었다. 영순의 겉모습은 순하고 다소곳했다. 말투도 정중했고 태도도 공손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적당한 교양도 있었고 과부라는 처지도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윤 여사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영순의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면이 있었다. 순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느낌이었다. 이 집 규칙은 간단합니다. 보고 듣는 건 많지만 말하는 건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윤 여사가 영순에게 당부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순의 대답은 완벽했다. 하지만 윤 여사는 왠지 불안했다. 첫 달이 지나면서 윤 여사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영순이 김 회장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간병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김 회장의 표정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무표정하고 차가웠는데 최근에는 미묘한 활기가 감돌았다. 식사 시간에도 기분이 좋아 보였고 가끔은 웃음소리까지 들렸다. 이런 변화가 모두 영순 때문이라는 것을 윤 여사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회장님, 새로운 간병인은 어때요? 어느 저녁 식사 시간에 윤 여사가 물었다. 괜찮아, 일도 잘하고. 김 회장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윤 여사는 자신만의 비밀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남편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들의 합의는 완벽하게 작동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대외적인 체면은 유지했다. 하지만 영순의 등장으로 이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윤 여사는 자신이 신중하게 선택한 메이드가 예상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윤 여사는 별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복도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이 신경 쓰였다. 김 회장의 방에서 나는 소리들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다. 더 활기차고 더 생동감 있었다. 설마 윤 여사는 자신의 상상을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영순의 눈빛은 순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위험했다. 그리고 그 위험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메이드 영순은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낮에는 단정하고 조용했다. 김 회장의 모든 지시를 차분하게 받아들였고 필요한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말수는 적었지만 상황 파악이 빨랐고 김 회장이 원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 놓는 세심함도 있었다. 하지만 침실에서의 영수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대담했고 적극적이었다. 첫 번째 별장 외출에서 김 회장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다. 영수는 수줍어하던 과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과감한 눈빛에 70의 김 회장은 압도되었고 그녀의 부드러운 숨결에 그의 심장은 한없이 흔들렸다. 그녀의 손길은 달콤했지만 위험했고 그녀의 사랑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덫이었다. 회장님, 이제 그만. 너무 무리하시면. 그녀의 속삭임에 김 회장은 불꽃이 되었고 한없이 타올랐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전혀 달랐다. 영순의 사랑은 김 회장의 70년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은밀하고 치명적인 사랑이었다. 김 회장에게 영순의 품은 마지막 안식처였고 새로운 세상이었다. 영순의 사랑은 70의 김 회장을 살렸고 동시에 무너뜨렸다. 그런 영순의 대조적인 매력에 김 회장은 완전히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던 별장 외출이 점점 잦아진 이유이다. 2주에 한 번, 그리고 매주 한 번씩 김 회장은 영순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갖가지 핑계를 만들어냈다. 건강검진, 요양, 휴식 등의 명목으로 자주 외출했다. 집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영수는 더 이상 침실 구석의 작은 침대에서 자지 않았다. 김 회장의 침대 옆자리가 그녀의 자리가 되었다. 한밤중 약을 챙기거나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김 회장은 젊음을 되찾은 듯 수시로 그녀를 찾았다. 70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력이 넘쳤다. 새벽녘에는 영순의 온기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 회장의 심장은 영순의 작은 몸짓과 숨결에도 반응하며 수시로 뜨거워졌다. 회사에서도 김 회장의 변화는 눈에 띄었다. 예전보다 의욕적이었고 중요한 결정들을 더 과감하게 내렸다. 직원들은 회장님이 건강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영순 때문에 생긴 활력이었다. 영순아, 오늘 기분은 어떠냐? 김 회장이 아침마다 묻는 인사였다. 예전에는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일이 절대 없었는데 영순에게만은 달랐다. 좋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영순의 대답도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처음에 경직된 존댓말에서 벗어나 좀 더 친근한 톤으로 변했다. 주위를 향하던 김 회장의 권력과 냉철한 눈빛은 오직 영순에게만 무너졌다. 그녀 앞에서는 70의 노인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남자가 되었다.
임원진 회의에서 보여주던 카리스마와 위엄은 영순 앞에서는 없었다. 김 회장의 집착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영순이 잠깐 자리를 비우기만 해도 불안해했다. 개인적인 볼일로 외출할 때도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알고 싶어 했다. 마치 연인 사이의 질투와 소유욕 같은 감정이었다. 어디 다녀왔나? 영순이 딸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김 회장이 물었다. 딸아이를 잠깐 만나고 왔습니다. 자주 만나나? 한 달에 2-번 정도요. 김 회장은 영순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족관계, 과거 이야기, 그리고 미래 계획까지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다. 영순도 김 회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용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김 회장의 시선, 목소리 톤,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모두 달라졌다. 하지만 영수는 현명했다. 김 회장의 감정을 이용할 줄 알았고 동시에 선을 넘지 않을 줄도 알았다. 그녀는 김 회장이 원하는 만큼만 가까워졌고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절묘한 거리 조절이 김 회장의 집착을 더욱 부채질했다. 회장님 좀 쉬셔야 해요. 영순이 과로에 지친 김 회장에게 말했다. 영순이 너 때문에 도저히 쉴 수가 없어. 김 회장의 고백 같은 말에 영순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하나에 김 회장은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았다. 처음 몇 달간 윤 여사는 남편의 변화를 담담하게 지켜봤다. 10년간 유지해온 그들의 합의를 생각하면 김 회장이 새로운 관심사를 갖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자신도 젊은 애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서로 공평한 셈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예상과 달라졌다. 윤 여사가 직접 골라온 메이드가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을 줄은 몰랐다. 김 회장의 변화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관심을 넘어서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순의 목소리가 집안에서 커져간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려 했던 그녀가 점점 더 자신 있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김 회장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그녀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조차 영수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윤 여사가 나타나면 조용히 물러났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리를 지켰다. 김 회장이 영순에게 음식을 권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 여사는 묘한 분노를 느꼈다. 회장님 건강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영순이 윤 여사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그 말 속에는 도전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마치 김 회장의 진짜 여자는 자신이라고 선언하는 것 같았다. 윤 여사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우아한 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영순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 집의 안주인은 분명히 자신인데 어느새 영순이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김 회장도 변했다. 예전에는 윤 여사의 외출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은근히 견제하는 기색이 보였다. 영순이 있는 자리에서 윤 여사의 외출 계획을 묻거나 늦은 귀가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오늘도 늦나? 김 회장이 윤 여사의 외출 준비를 보며 물었다. 그 옆에 서 있던 영순이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네, 좀 늦어요. 윤 여사의 대답에는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지금까지 문제 없었던 자신의 외출이 갑자기 감시받는 기분이었다.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영순이 점점 더 대담해진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에는 윤 여사가 나타나면 조심스럽게 물러났는데 이제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는 경우가 많았다. 마치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가 확고하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았다.
사모님이 계실 때는 저희가 조용히 하겠습니다. 영순의 말은 겉으로는 예의 바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도발적이었다. 자신과 김 회장을 저희라고 묶어서 표현하는 것부터가 윤 여사에게는 모욕이었다. 윤 여사의 신경질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고 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 지난 10년간 유지해온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윤 여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복도에서 들린 김 회장과 영순의 웃음소리에 마지막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윤 여사의 외침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분노와 질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김 회장과 영순이 놀란 표정으로 복도로 나왔다. 윤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10년간의 합의, 서로를 존중한다던 약속,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평화로운 균형이 완전히 깨진 것이었다. 영수는 뒤로 물러서며 상황을 지켜봤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김 회장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 있었다. 영순의 손에 매달린 자신을 자각하면서도 벗어날 수 없었다. 아니,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70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이런 감정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윤 여사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후 김 회장은 더욱 노골적으로 영순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윤 여사가 영순에게 날카로운 말을 할 때마다 김 회장이 개입했다. 이제는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이 사람은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김 회장이 윤 여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변명이나 핑계는 없었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영수는 김 회장의 확고한 지지를 등에 업고 더욱 대담해졌다. 그녀는 김 회장의 방패 뒤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윤 여사가 뭔가 지적하려 하면 김 회장을 통해 반박했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거부할 수는 없어요. 영순의 말은 교묘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직원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는 김 회장과의 관계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었다. 윤 여사는 그런 영순의 계산된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다. 식사 시간은 전쟁터가 되었다. 윤 여사는 영순이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참을 수 없어 했고 김 회장은 영순을 보호하기 위해 아내와 대립했다. 당신이 원했던 거 아니야?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한다고 했잖아. 김 회장이 윤 여사에게 말했다. 10년 전의 합의를 들먹이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건 달라요. 집안에서 내 눈앞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건 합의에 없었습니다. 윤 여사의 반박도 일리가 있었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것과 집안에서 공공연히 불륜을 벌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가문의 체면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외부로 새어나갈 위험이 커졌다. 지금까지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던 두 사람의 사생활과 달리 김 회장과 영순의 관계는 은밀함을 잃어가고 있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최 집사가 김 회장을 말렸지만 하지만 김 회장은 더 이상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다. 소문이고 뭐고 이젠 상관없다. 김 회장의 대답은 파격적이었다. 평생 체면과 명예를 중시했던 그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부부의 10년 합의도 완전히 무너졌다. 서로를 존중한다던 약속, 비밀을 지킨다던 불문율, 그 모든 것이 영순의 등장으로 의미를 잃었다.
윤 여사는 자신이 신중하게 설계한 완벽한 시스템이 한 여자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회장님,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윤 여사가 마침내 폭발했다. 더 이상 우아한 척할 수 없었다. 1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김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완고해졌다. 영순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고 생각했다. 가문의 체면, 부부의 합의,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영순만은 포기하기 싫었다. 나는 이미 결정했어. 김 회장이 윤 여사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이 사람과 함께 살 거야. 당신이 싫다면 당신이 나가면 돼.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결혼한 지 40년. 함께 이 집을 일궈온 아내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이었다. 윤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영수는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이었다. 처음부터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니었다. 김 회장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황혼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이 사랑은 더 이상 은밀한 합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집안을 뒤흔드는 불꽃이 되었고 그 불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기세였다. 김 회장은 영순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결과가 파국이든 새로운 시작이든 상관없었다. 70의 나이에 찾은 마지막 사랑 앞에서 김 회장은 세상 모든 것과 맞설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